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고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전월세 거래 암시장 커진다. 오늘의 제목입니다. 규제 회피 이명계약 속출하고 있고요.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웃돈 요구하고 있고 수천만원 1억 원까지 등장하고 있고 전세값 상승이 5년 만에 최대로 폭등했다. 이제 이게 뭐 임대인만 이 임용계약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거꾸로 임용계약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틀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법이 국가가 강제로 어떤 법을 적용해서 임차인이 약자가 된 시장은 임대인이 임용계약을 요구하는 거고요. 임대인이 약자가 된 시장은 임차인이 임용계약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세상살이에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않는가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은 또 법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10만 명인데 물건은 10,000개밖에 없어, 1,000개밖에 없어. 그럼 뭐 10대 1이 되고 100대 1이 되고 뭐 간절한데 근데 법에서는 강제로 요것만 딱 해라 이렇게 되면 임대차 상한으로 해서 5%만 해라 이렇게 하니까 보통 올 전세 뭐 예를 들어서 5억에서 이제 10억이 됐어요. 이렇게 하면 서울은 지금 많은 것 같고요. 10억이 됐는데 10억에서 2년차 3년차 들어갈 때 재계약할 때 5%만 인상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서를 다 쓰고 거기에는 5%만 인상한다고 그렇게 다 써두겠죠. 그리고 임용계약서를 또 쓰죠. 옆에 별도의 종이에다가 그때 3년차에 될 때 그때 당시의 시세로 뭐 보증금에 대해서 일부를 안 돌려준다라는,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10억 뭐 5천만 원만 되겠죠. 그리고 재계약을 할 거란 말이에요. 3년차 때. 그러고 만약에 시세가 더 올랐어. 그러면 뭐 월세 개념으로 보증부 월세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1억이나 2억은 안 돌려준다 이거예요. 그것을 별도 계약서 특약 형식으로 따로 써둔다 이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불법이겠죠. 변호사 측에서는 물어보면 다 불법이라고 설명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지만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들으려고 하는 임차인들이 너무나 많아. 그렇게 쓸 것을 요구하는 임대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임대인은 계약을 하지 않겠대. 그리고 이미 계약서를 썼어. 물론 이제 또 3년차 때 그걸 가지고 다시 소송으로 싸울 수는 있을 건데 이제 경우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틀리겠죠. 들어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안 들어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거꾸로 강남 같은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버린 경우는 어떠냐. 보통 지금 서울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는 묶이지 않는데도 보통 1,000에서 3,000까지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이것도 임용계약이죠. 엄밀한 의미에서 위로금 형식으로 1,000에서 많게는 3,000만 원까지 받는데, 강남 같은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걸 꼭 팔아야 돼. 임대인이 완전히 이제 을이 된 거죠. 거꾸로 건물주가 을이 된 거야. 저 임차인이 있으면 못 팔아. 또 못 팔고 내가 지금 세금 폭탄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세금 폭탄 맞을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3억이다 4억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것보다 더 적은 금액 5천이나 1억 정도 임차인한테 1호금이라면 1호금 명목 또는 뭐 별도 계약이라면 별도 계약 또는 임용계약이라면 임용계약 명목 뭐 1호금이나 명목으로 이렇게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전월세 암시장 뭐 그런 게 전월세 암시장이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임대인도 임차인도 위치에 따라서 하여튼 서로 힘드는 그런 구조가 됐다. 그래서 전세 연장할 때도 집 팔려고 해도 뒷돈 오가는 세상, 이렇게 제목이 또 잡혀져 있습니다.
신문에 봐보니까 임대차 시행 이후 부동산 시장에 새롭게 등장한 용어 집주인이 요구, 이면계약, 표면적으로는 전세보증금 5%까지만 인상, 또 다른 계약서로 그 이상의 돈을 받음, 할인금, 깔세,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때 집주인이 일부를 떼어냄, 주변 월세 시세에 맞춰 할인금 규모가 정해짐, 관람료, 전세 구하는 세입자에게 집 보여주는 거 받는 돈, 관람료, 아이 참. 야, 세입자가 요구하는 돈, 1호금, 계약갱 싣고 났을 때 집주인에게 1호금 요금, 이것도 이면계약인 거겠죠. 이사비, 집을 비워주는 조건으로 집주인에게 이사비 요구, 촉진비, 기타, 급행료, 급히 전셋집 구할 때 중개업자에게 찔러주는 돈, 공인중개사도 뭐 급행료 또 받고 그러나 봐요. 이것도 초과 수수료로 걸면 다 이게 처벌받습니다. 근데 이게 그 급행료 받을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방에 있다 보니까 나주혁신도시에 이제 저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급행료 받을 일이 전혀 없죠. 그냥 물건이 뭐 넘쳐나고 있으니까요. 많은 편이니까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없다 보니까 또 그리고 그 급행료를 대부분 통장으로 꽂아주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주겠죠. 그러니까 뭐 이거 고발해도 뭐 중개업자 처벌할 수도 없고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질 것 같은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집 한 채 정해진 쿠바 불법 크로시는 이사를 못해. 이게 주택시장이 통제한 해외 사례를 봤더니 쿠바 주택매매 원천 봉쇄 후 1대1 집 맞바꾸기만 허용됐고요. 베네수엘라 임대료 9년 동안 동결 피해 임대주택 사라져 서민만 피해 입었다. 이제 극단적인 사례죠. 이제 뭐 또 이 극단적인 사례 소개하면 대한민국 집 두 채 세 채까지도 가져줄 수 있는데 뭔 소리냐, 자 뭐 이렇게 할 거니까. 그렇지만 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수십 채를 수백 채를 소유할 수 있는 상태부터 예를 들어 그것을 오른쪽에다 놔두고 한 채밖에 소유를 못하게 하는 것을 좌측에다 놔두고 쭉 이렇게 하면은 이게 쪼여가면은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오겠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쿠바 같은 경우는 1대1 맞교환이기 때문에 사람이 서울에 내가 나주에 있는 사람이 팔고 싶고 나는 서울에 집 사고 싶으면 서울에 예를 들어서 집 살 사람이 나주에 집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의 없겠죠. 그러면 한 번이 동시에 맞교환이 되게 되려면 집이 한 5채, 6, 7채 그 정도가 동시에 매매가 이루어져야 뭐 거래가 거의 이게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쿠바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없는 전세값, 이젠 중소형 아파트가 매매까지 밀어 올려 이렇게 돼지고 있다. 뭐 이렇게 돼지고 있다 이러네요. 이게 지금 전화기가 왔는데 이놈의 주식 광고 그냥 엄청나게 전화가 와대네요. 그리고 요즘은 텔레마케팅 하기도 힘들게 됐습니다. 다 뜹니다. 전화, 뭐 대출 광고도 전화를 안 받고요. 주식 뭐 이런 거 다 안 받습니다. 근데 하루에 주식 뭐 대출이 전화가 뭐 한 5통, 6통 이렇게 온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브레이크 없는 전세값, 이제 중소형 아파트 매매까지 밀어 올리고 있다. 멈출 줄 모르는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국은 67개월 최대 폭 상승하고 있고요. 176개 시군구 중 154곳 올랐고요. 서울 전세도 70주 연속 오름세로 올라가고 있고요. 임대차법 시행 후 물량 급가 삽질 못하는 것 아니냐. 전국 세입자 공포심 크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가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던 강남에서 공무원이 유권 해석했는데 월권 논란이 있었답니다. 4인 가족에 왜 40평이 필요하냐. 구청 공무원의 황당한 발언. 아직 뭐 서류까지 안 하고 전화 상담이었다고 그러니까 바로 소송감이다라고 반발을 해서 어떻게 할지 어쨌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어떻게든지 강남은 허가를 안 내주려고 하겠죠. 그리고 그 광역시 전세값 상승률이 역대 최고입니다. 지금 울산 2달째 뭐 한 8,001억씩 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가장 많이 오르는 게 울산시 0.43에서 10월 5일인데 한 달 만에 지금 0.51을 올랐네요. 그 다음에 대전이 0.25에서 0.27, 부산이 0.13에서 0.25, 대구가 0.11에서 0.16, 광주가 광역시가 가장 낮아요. 0.04, 0.19. 저도 이제 나주 혁신도시에서 일하고 있고요. 광주 광역시의 영향권을 많이 받고 있는데, 광주는 뭐 가장 낮습니다. 또 매매가도 지금 전국에서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은 것 같아요. 광주 광역시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어지고요. 이게 오르지 않으면 외지인이 와서 올려버릴 것 같습니다. 이달 최고가 갱신한 지방광역시 아파트 전세값 봐봤더니 대구 수성동 수성코롱 하늘채 직전거래가 8억 7천에서 최고가 9억 전세가입니다. 전세가 매매가가 아니에요. 부산 제성동 더샘 센터파크 1차 4억 다 됐네요. 4억에서 4억 9천으로 올랐고요. 광주 동천동 호반 베르디움 3억 2천에서 4억 4천. 뭐 광주도 이거 1억 2천이나 올랐네요. 한 방에. 광주 광역시도. 대전 덕명동 우남 네오미아 3억 3천에서 4억 7천 올랐습니다. 울산 야음동 울산 번영로 두산 이부 2억 3억에서 3억 8천 올랐네요. 자, 그 다음에 중소형 빌딩 지금 풍선 효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규제하니까 50억 이하 30억대 2, 30억 40억대 중소형 빌딩들이 거래가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또 발언했었죠. 국회 시정연설에서 기필코 이게 굉장히 이 단어가 좀 불안합니다. 이런 말만 하면 더 오르니까 차라리 안 하면 좋겠는데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자, 중형 공공임대 공급을 하겠다. 기필코 전세값을 잡겠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셨는데 가격은 거꾸로 더 오르고 있고 시장은 중형 공공임대에 굉장히 싸늘하다. 그리고 지금 봐보시면 반대가 심해요. 반대가 전세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명품 음마를 위해 반백년을 기다렸다. 공공재건축 결사 반대. 그리고 지금 음마 아파트 위원장 있죠. 위원장 조합장이 공공재건축 관련 서류를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접수를 했더니 어떻게 했죠? 바로 고발 조치가 들어와 버렸어요. 조합원들이 음마 아파트 조합원들이 내 재산을 걸레로 만들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조합장이 바로 꼬리를 내렸죠. 이거 그냥 검토만 해보는 거다 이렇게. 근데 조합원들의 생각은 뭐예요? 검토 자체도 하지 말아라 이 나쁜 놈아 이런 식의 의지인 거죠. 이거 다 지금 조합장을 태클을 하고 조합장 지금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이게 재산이 수억대 걸렸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 전국 부동산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